네, 시청자 여러분, 밤 10시 여의도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었죠. 마무리가 됐는데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먼저 오늘 마감지은 오늘장부터 복습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오르긴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긴 했지만 0.24% 오르면서 2,360선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오늘장에서도 보여졌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810선이 깨졌죠. 807.98포인트 확인이 되는데요. 기관에서만이 또 매도 포지션 보였던 점 확인이 됩니다. 자,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좀 커졌던 요즘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토론, 대선 TV 토론이 있었죠.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차분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여론 결과,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 두 후보의 호응도가 이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던,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었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네요. 참으로 난해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우리 여의도주시광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 풍성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절대 놓치지 마시면서 다음 주장 마무리까지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주시광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음 주 거래 정말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엄선하고 엄선해서 정말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슈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보시고 좀 더 도움된 전문가 향해서 투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투표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입니다.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는 잠시 후 밤 11시 여러분의 무방 진행자가 되어서 많은 전략들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꼭꼭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주시광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노란톡 자주 쓰실 텐데 거기에 여의도주시광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시장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살아볼 길 한번 우리가 한번 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투표 준비도 되셨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똑똑하게 장 대응하는 방법들 들고 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나인원 전문가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전문가가 참으로 여러분께 인기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제가 익히 듣고 있는데 오늘도 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뭔가 불만 있으신가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전문가 중에 한 분만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 전문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이 전문가의 무방이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면 투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한 분 한 분 어떤 무방 주제 챙겨와 주셨는지 바로 홍주원 전문가와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첫
출근이시죠? 여의도 주식왕으로. 여의도 주식왕 오늘 제가 첫 출근입니다. 그렇죠. 네. 첫 출근하면 또 인사를 우리 시청자분께 거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을 맡게 된 홍준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바로라는 필명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머니투데이와 함께 제가 지금 이제 첫 방송을 여의도 주식왕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 홍준 전문가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은 과연 요즘 같은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같은 장을 좀 잘 이겨내기 위한 무방 주제는 무엇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장이 너무 어려운데 네. 이때 딱 구세주처럼 등장하신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어떤 무방 주제까지 네. 챙겨와 주셨는지 들어볼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제가 칼바람 부는 증시예요. 근데 칼바람 부는 증시에 하반기에 과연 우리를 뜨끈뜨끈하게 할 섹터가 과연 무엇일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무료 방송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PR까지 첫 출근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미 적응 완료하신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칼바람 부는 시장, 하반기 뜨끈하게 달궈줄 섹터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홍주원 전문가에게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우리 나인원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이번 일주일 동안 또 힘드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쵸. 네, 저도 얘기 정말 이제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무방 주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물살의 흐름을 읽어라. 이제 이런 주제로 무료 방송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정강 후약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장만 하더라도 전일 가상화폐 관련 주들의 강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갭을 띄워줬지만 이내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줬고 하다못해 오늘 장 초반에 뭐 여러 종목분들이 주목해 볼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는 플러스 한 7, 8% 또는 그 이상으로 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장중에 또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수의 위치에 따른 어떤 시장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어떤 대응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소 약세로 돌았었을 때 그에 따른 대응을 조금 더 앞당겨서 실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 대주주 3억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좀 낙담에 따른 어떤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누구나 1%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1%의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명심하시고 물론 여러분들께 제가 1%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매매를 지속함으로써 이따금 어떤 급등하는 큰 수익도 내고 큰 추세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기회의 시장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무방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무방 주제가 공개가 됐어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자, 하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투표 많이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이고요.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수가 가장 많은 전문가와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 통해서 다음 주 대응 전략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꼭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무방 주제들 화면에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의도를 뒤흔들었었던 강력한 이슈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오뚜기 기업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조금 주저앉았다가 한 3분기쯤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눈길인데요. 보통 어떤 섹터들이 있나, 이런 실적 반등주가 어떤 섹터들에 포진이 되어 있나 보니까 정유주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5G도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주들 위주로도 계속해서 눈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 적자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같은 섹터들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두 전문가께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홍주원 전문가와 나인원 전문가. 와, 두 전문가님은 너무 미남 아니신가요? 사진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홍주원 전문가. 경기 민감주 대 방어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의미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인원 전문가. 믿을 건 바이든의 당선 이후 정책.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역시나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경기 방어주냐.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로서 이슈를 챙겨와 주신 홍주원 전문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민감주가 그동안 낙폭 과대를 좀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맞나 좀 궁금하시고 의아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무엇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렇게 이슈를 꼽아와 주셨어요. 아주 이 제목 자체가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뽑아온 것 같아요. 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되게 고려할 점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이제 판단에 앞서서 되게 신중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런 신중함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좀 투자에 앞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내 이 경기가 뭐 나쁘지 않다,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경기가 좋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기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기가 안 좋은데 소비 침체는 소비 침체 자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뭐 영향이 없는 상황이고 왜 경기가 안 좋은데 소비 침체는 계속 그대로일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실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체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가 이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시대가 우리의 이제 전반적인 생활에 타격을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내년까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좀 의미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 민감주냐, 이 방어주냐라는 이제 이 생각들을 좀 우리가 여기서 심도 깊게 해봐야 돼요. 자,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세 한마디로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 낙폭이 정말 다시 커졌었어요. 그때 다시 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다시 공포의 시장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또 그 공포를 딛고 재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유 없이 조금 약세장이 계속 지금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은 올라간 것 또한 이유 없이 올라갔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다시 빠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코로나 이제 3월달 최대 낙폭장 이후부터는 거의 정책주 위주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뭐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이런 뭐 뉴딜 정책 한마디로 나라가 이제 정관하고 있는 이 정책주들이 이 시장을 거의 다 멱살 잡고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주라는 것들도 어찌됐건 하나의 모멘텀에 불과할 뿐인 거고 그 모멘텀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한계가 있겠죠. 정책주로 올라가는 데까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과대 상승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과대 상승에 잇따른 약세장이 있을 뿐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뭐 뚜렷하게 이게 왜 떨어지나요라고 이제 물으신다 그러면 거기 뚜렷하게 답변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수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전 정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줄 거냐 지수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걸로 생각해 볼 때는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결국은 실무 경기가 우리한테 타격이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있다 그랬고 그 시간이 우리 앞으로 점차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고점 돌파는 그 경기가 안 좋은 실물 경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더 위대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정고점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전 지수만큼 정고점 돌파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의 경기 악화는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조정장에 있어서 결국은 이 조정이 오기 시작했으면 횡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횡보가 시작될 때 앞으로의 증시가, 앞으로의 국내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대응과 판단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멘텀 자체가 사실 어떻게 방향을 잡기가 힘든 재료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 정해진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호를 잘 판단해서 대응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홍준 전문가의 이 날카로웠던 이슈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나인원 전문가의 이슈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믿을 건 바이든의 당선 이후 정책이다라고 지금 이슈를 꼽아봐 주셨는데요. 전문가님도 네. 이 TV 대선 토론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만 봤죠. 네, 이게 영어로 이제 자막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네. 믿을 건 바이든의 당선 이후 정책이다라는 네. 의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 형태를 지금 네. 그려놓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이든 당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이렇게 믿을 건 바이든 후보의 당선 후의 정책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트럼프 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조 바이든 후보와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돌발 악재라든지 변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든 후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방점을 찍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쇄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국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지켜줌으로써 내수를 지켜주고 또 국외의 여타 국가들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여러 무역 국가들에게 철저하게 어떤 관세를 높게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계속적으로 높게 상향으로 잡아 나아가면서 약간의 압박을 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그런 국가들 중에는 중국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지만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을 일단 적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히토류가 되겠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히토류 하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광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방산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즉 미사일, 총알 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히토류와 관련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자국 내에 어떤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어떤 방산 산업에 대한 어떤 빌미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혜를 입을 업종과 종목을 찾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실제 그 해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가 이런 돈의 흐름을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대북에 대한 이제 관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아난티라든지 푸른기술, 대아티아이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들 보고 계시죠. 한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원점을 아예 다 돌려버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이죠. 후보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북핵을 저지해 나아가면서 계속적인 어떤 친화 정책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만나서 뭐 대면 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그런 대북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북주를 지금 현재 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대북주라는 건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세 종목 외에도 여타 섹터로도 번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급등락 움직임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향후의 움직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또한 조 바이든 후보의 방점을 찍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500조 원, 즉 우리나라 또 2,500조 원이 투입되는 SOC 사업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저탄소 섹터로도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2,500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도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자금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인식을, 좀 관점 좀 달리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즉 건설과 철강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확충, 즉 자국 내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했을 시에 인프라 확충과 함께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왜냐? 그간 1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수십조 원을 들이붓자. 수십조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하자. 사실 이거는 좀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긴 합니다. 왜냐? 우리가 최소한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자금을 전 세계가 투입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를 주목을 해야 될 테지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시에는 그 모든 섹터, 즉 철강, 자동차,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산업을 주목하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 뉴스들 팔로우업해 가시다 보면은 좀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나인원 전문가께서 뭐 히토류라든지 대북이라든지 SOC 관련해서 어떻게 또 눈여겨보면 좋은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이슈가 좀 더 공부하시기에 또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하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투표 많이 해주세요. 013-3366-820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투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투표 결과 살짝 열어볼까요? 어떤 전문가가 앞서가고 계실지 화면 만나봅니다. 네, 1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두 전문가가 굉장히 간절하신데 먼저 우리 홍준 전문가는 지금 조시는 거 아니죠? 저 아까 담아가지고. 자, 너무 간절했던 나인원 전문가님 울고 계시고 53.2%로 홍준 전문가. 빨간 넥타이의 힘인가요? 앞서가고 계십니다. 나인원 전문가님 괜찮으세요? 열심히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세 매우 저희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투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투표함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의 투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라운드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개별적인 특징주들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라고 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제로 쓰였었던 약품 중에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자,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여행주가 조금 날아오르게 됐다라는 이슈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경기가 풀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관측까지 나오면서 은행이라든지 의류, 보험 여러 가지 종목들도 함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전문가는 이 밖에 어떠한 특징주를 챙겨와 주셨는지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두 전문가 나와주세요. 자, 맥스로텍이랑요.
하나금융지주. 오늘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였었는데 특히 여러분 맥스로텍은 상한가 도달했던 종목이잖아요. 오전장에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오늘 3,510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역시나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이 맥스로텍이 시세가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맥스로텍을 콕 집어와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 지금 코너 주제가 네. 테마왕, 그러니까 테마왕. 이제 오늘의 특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눈에 제일 띄는 걸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상한가다 나는. 상한가 딱 갔는데 이게 또 제가 이제 관심을 이제 좀 필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중요하게 두고 있는 렘데시비르나든가 이런 치료제 또 관련주라 보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또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맥스로텍에 왜 지금 맥스로텍이 관련주예요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렘데시비르 관련주 부각의 급등 한마디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안착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맥스로텍이 뜬금없이 나왔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성운 파마코피아라 그래가지고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료죠. 원료를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운 파마코피아라는 이제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를 우리 맥스로텍에서 이제 기업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주로서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것 자체는 되게 좋아요. 예, 이제 일단은 뭐 일단 렘데시비르 자체가 FDA 지금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찌 됐건 간에 이 성운 파마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 맥스로텍이 인수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라는 거죠, 자회사. 그러면은 맥스로텍 자체의 실적이나 성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지금 기대 이하인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되게 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이 이슈는 끝까지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놓지 말고 갖고 가되 이 맥스로텍이 오늘 이 급등한 거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뭐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너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뭐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렘데시비르의 이슈만 있는 정도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줬을 때 조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들은 우리가 기대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비중 조절이라든가 어떠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어요.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이 이슈를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이 맥스로텍이라는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각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맥스로텍 살펴봤고요. 이어서 나인원 전문가가 오늘 장에서 특징주로 꼽은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네, 옆쪽 보니까 하나금융지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잘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2.5% 가깝게 올랐네요. 32,950원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순이익이 전문가님 7,601억 원.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10.3%나 더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를 봐도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의도 주식왕에서는 이제 테마 왕인데 제가 이 종목을 꼽은 이유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박스권 형태를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들이 워낙 급등량이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가 대비 종가가 마이너스 30% 가까운 종목도 너무나 많아요. 하한가를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 대비했을 때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이 되었건 또는 시장의 어떤 2,4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승 흐름과 함께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현대제철 말씀드리고 또 한 번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년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자,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즉 인터넷 은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중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향후 계속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큰 흐름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일단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큰 금융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대형 증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대형 보험사를 인수한다. 또 그에 앞서 소형 은행을 또 함께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고 그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를 기존의 오프라인 창에서 판매하던 것과 달리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일단 비대면 상품 판매로 전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위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아직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비대면으로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모든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제 앞서 장 마감 후에 일단 기사가 좀 나오면서 7,600억 원의 사상 최대치 실적을 좀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계속적으로 좀 속보로 좀 나오고 있었죠. 그와 함께 분기 배당까지도 한다라는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금융업종의 어떤 방향성이 다소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앞서 차트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은 상당 부분 상승을 보여줬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 포함해가지고 보험주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죠. 더 나아가서 증권주들 역시 마찬가지의 상승세를 또 한 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섹터를 금융으로 이제 묶어놓고 본다라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시장을 다시 되돌리는가, 즉 비추세에도 추세로 되돌리는가의 어떤 중요 지표로서 사용되던 것이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입니다. 근데 다소 시장의 고가권에서 금융주의 어떤 상승 흐름이 약간은 조금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전반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흐름세가 나오고 그와 함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올해 동학개미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대 거래대금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참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수수료에 따른 영업이익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것이겠죠. 그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어떤 물음을 가지시고 시장의 섹터를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분기에도 연속적인 어떤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지만은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그 점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당분간 금융주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종목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2,400포인트를 돌파할지 말지에 대해서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하방으로 2,300포인트를 이탈할지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중요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얘기입니다. 즉 금융주가 무너진다. 그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어떤 동반 하락세를 보여준다. 종합주가지수 그에 따른 하락세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중요 지표로서라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렇게 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 오늘장 특징주로서 좀 더 이해하시기에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하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투표 많이 해주고 계시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투표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과연 또 투표수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자, 2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전문가께서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홍주원 전문가 졸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인원 전문가 더 간절하신 모습인데요. 네. 와, 나인원 전문가의 역전이 나왔습니다. 네. 하트를 막 날려주고 계시는데요. 55%로 앞서갑니다. 홍주원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웃음을 찾고 계시나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으신가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예.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촬영한 거예요. 예. 저 이 행동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기 되게 민망하네요. 앞으로
앞으로 자주 네.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전문가의 지금까지의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아직 투표가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확인할 수 있는 종목왕 시간인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나인원 전문가가 또 지난주에 등장해 주셨을 때 언급해 주신 종목 AS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10월 19일이었죠. 자, 이 종목 저희가 45,850원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최고가가 47,000원까지 또 오르게 되면서 현재 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 현재 네. 목표가 6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신 상황인데 네. 오늘 조금 아쉽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금요일이라는 부분들이 작용했겠죠. 네. 금요일 시장의 지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쏟아냈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플러스 5%를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0%를 끝나는 네. 종목군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 와중에도 상당히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앞서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이죠. SK바이오팜, 그다음에 뭐 빅히트,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카카오 게임즈를 많이들 보유하셨어요. 워낙 기대감이 컸던 부분들이 있는지라 뭐 많이 매수하시면 소위 이제 비투라고 하죠. 제 주변에서는 한 8억 원 가까이 이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마이너스 한 20%의 손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조만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이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서 엘리온이라는 게임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사전에 말씀드리냐면 엘리언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전반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자, 플랫폼으로서 즉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그 하에 어떠한 게임 또는 퍼블리싱을 통해서 지속적인 외형 확장을 이뤄왔고 그로 인해서 수익,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켜왔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강점을 갖고 향후에 지속적인 플랫폼 확장을 통한 수익 증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주목하시고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서 변곡점이 좀 발생했던 시점 이후로 뭐 소폭 반등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락업 물량이 아직 100만 주 정도 더 출하될 것이 남아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급락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내 회복해주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추가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확인하겠는데요. 자, 먼저 홍주원 전문가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연 오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또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와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나인원 전문가와 또 홍주원 전문가 오늘 또 첫 빅 매치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홍주원 전문가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계시죠? 네. 예, 전문가님 오늘 처음 나와주셔서 처음 공개하는 전문가님의 종목이잖아요. 네네. 많이 떨리시겠지만 또 좋은 종목 챙겨주셨을 것 같은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 종목왕 시간에 가지고 나온 종목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부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어요. 지금 지금 뭐 차트를 잠깐 같이 띄워볼까요, 한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많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되게 뭐 실적이 올해부터는 조금 뭐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뭐 괜찮은 실적을 뭐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파워로시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폐 배터리라 그러죠. 이제 앞으로는 또 이 배터리 시장이 되게 산업이 되게 크게 확대될 만큼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폐 배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되게 뭐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폐배터리 산업이 뛰어들겠다라고 거의 열풍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파워로지스가 갖고 있는 이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년도까지는 충분히 견조한 실적 그리고 우수한 실적들을 이끌고 오다가 올해 조금 이제 그 거래 업체에 좀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이 납품이 조금 힘들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적이 한번 매출이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폐배터리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봐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재료이고요. 뭐 그 또 상대적으로 이 업종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좀 길게 보자면은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700원까지 올라갔던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전 같은 영화는 끝나지 않았냐라는 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물론 뭐 사실 요즘 최근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은 사실 조정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를 꾸준히 해줬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저점 이탈이 조금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좀 깨면서 3단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면서 강한 거래량이 돌파되면서 이 전고점을 확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가 포진이 돼 있잖아요. 여기 한 3단 매물대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이 이후에 나온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거는 정리가 많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분봉 차트로 좀 자세히 딥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지금 이제 매집 분봉 30분봉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쁘게 매집을 잘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이후에 물론 이제 소수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량 정리하고 이거 털어먹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차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고점을 뚫어준 만큼이나 지금 이제 지지 형성을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자, 2차 전지 산업과 폐배터리 산업. 이거는 이제 어떠한 친구 같은 존재죠. 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폐배터리 산업은 정말 좀 기대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멘텀을 잊지 마시고 충분히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초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7,700원에서 7,500원까지 잡긴 잡았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잡아드렸지만 제 이제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이 손절가 부근까지 내려가더라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을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집하고 싶은 만큼 좀 나눠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 평단가가 맞춰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서 이제 이 파워로지스가 나왔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10,000원 정도를 이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 정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기대 가치가 있는 배터리 사업 쪽에 있어서 많이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인원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바로 돌아올게요. 네, 나인원 전문가님 불러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오늘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의 베이비샤크의 지속적인 어떤 흥행이 계속되고 있죠.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보시면은 관련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한 100억 회 이상 BTS를 이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흥행을 하고 있죠. 그와 함께 전 세계 최근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들이 어떤 재택 어떤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시청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컨텐츠의 어떤 주제라든지 캐릭터가 여러 부분으로 확산돼가지고 대폭적인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 약 한 150억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M&A 가능성, 실질적으로 지금 약 1조 6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평가받고 있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천억 원의 지분 평가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M&A까지 성사됐을 경우에는 삼성출판사에 작용하는 큰 어떤 모멘텀으로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타나 있다시피 대략 이 정도 시점에서 약 한 600억 원의 거래 자금을 좀 일으켰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대량의 매매 자금을 일으켰던, 즉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이후의 흐름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 해당 시점에서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뒤후에 실질적인 매수 지지 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 관계상 타이밍이 조금은 늦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매수가 시가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와 함께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21,0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와 함께 다음 주 삼성출판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전략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변화의 변곡점 초입에 있다라고 판단해 주신 삼성출판사 목표가 28,000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정리하고 오시죠. 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저희 이제 투표함 닫아야 할 시간인데요. 바로 최종 결과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이 투표해주신 결과 지금 최종 결과로 집계 완료 후 보여드립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잠시 후 밤 11시 무방 진행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까요? 과연 이 포즈는 무엇이죠? 53%로 엄지척 보내주고 계시는 바로 홍주원 전문가십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잠시 후 밤 11시 칼바람 부는 시장 하반기 뜨끈하게 할 섹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꼭 들어가셔서 전략 많이 얻어오세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스크롤 쭉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홍주원 전문가의 사진을 찾아볼까요? 첫째 줄엔 없네요. 두 번째 줄에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사진 찾았습니다.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밤 11시 홍주원 전문가와 만나서 다양한 전략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